지난 5월 7일 농지법 개정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농지법이 국회에서 의결되자마자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일부 유튜버들이 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농지법 개정 사항이 우려할 만한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기 위해 제작한 영상입니다. 농지법 주요 개정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지 소유 상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둘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는 처분 의무기간 부여 없이 바로 처분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셋째,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는 세대원은 물론이고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에게도 매도할 수 없습니다. 넷째,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반드시 처분명령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상속인이나 이농인의 소유한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되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촌 주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과 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추가하였습니다. 여덟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농어촌 체험시설 설치를 추가하였습니다. 아홉째, 포상금 지급 대상에 불법 농지 임대와 불법 무상 사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열번째, 농지조사원의 법적 근거와 타인의 토지 출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이 주요 개정 사항인데 보통의 국민이면 이 중 한두 가지만 거부할 뿐 대부분은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될 사안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지 소유 상한제 폐지입니다. 제7조 개정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상속받은 사람이거나 8년 이상 경작을 하고 이농을 하는 농업인은 10,000제곱미터의 농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폐지하였습니다. 개정 전에는 상속인과 이농인이 10,000제곱미터 이상 소유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은 농지 일부를 다른 사람 소유로 세분화하거나 하는 경향이 있었고, 또한 개인에게 임대할 경우 초과 면적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이것을 해소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현실적인 사항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 조항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둘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는 처분 의무기간 부여 없이 바로 처분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개정사항입니다. 개정 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도 처분 의무가 발생하면은 1년간 처분 의무기간을 부여하고 처분 명령을 한 것을 이제는 처분 유예기간 부여 없이 바로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토지 허가구역 내 농지는 시간이 갈수록 농지 가격이 상승하므로 농지 소유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셋째,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는 세대원에게는 물론이고 배우자, 직계 좀비속, 본인이 대표자인 법인 등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제3항 개정사항입니다. 개정 전에는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는 처분사유 발생 시 세대원 이외의 자에게 매도를 하게 하여 주민등록에 같이 되어 있지 않은 세대원, 즉 배우자, 직계 좀비속에게 매도하여 규제를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었던 것을 법 개정으로 이를 차단한 것입니다. 넷째,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처분명령하여야 합니다. 즉 의무화한 것입니다. 제11조 개정사항입니다. 개정 전에는 일반 농지에 대해 처분명령을 할 수 있다는 재량 구조였던 것을 처분명령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변경하였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위반 농지에 대해 처분명령을 하지 않으면 시도지사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항 개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위반사항을 눈감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개정한 것으로 보여지나 현실적으로는 위반 농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눈감아 주라고 지시를 하여도 일선의 담당 공무원들이 그런 지시를 들어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섯째, 상속인이나 이농인이 소유한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되어야 합니다. 제23조 개정사항입니다. 개정 전에는 상속과 이농농지의 관리가 느슨한 경향이 있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되 임차인 선정도 위임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저는 이 개정 내용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골 천수답 같은 경우에는 상속을 받아도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 임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도록 의무화하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시골의 천수답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탁받아 임대한다고 하더라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여섯째, 농업진흥구역 안에 농촌 주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과 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개정사항입니다. 개정 전에는 농업진흥구역은 규제가 엄격하여 농촌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였는데 이를 해소한 것입니다. 즉, 기존에 농업진흥지역에 설치가 가능했던 목욕장, 한파쉼터 등 편의시설의 사용 주체를 농업인에서 농업인 또는 농촌 주민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일곱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추가하였습니다. 제36조 개정사항입니다. 개정 전에는 농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이었는데 가설 건축물 형태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추가한 것입니다. 여덟째,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대상에 농어촌 체험시설 설치를 추가하였습니다. 제36조 개정사항입니다. 이 또한 개정 전에는 농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이었는데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어촌 체험시설 설치를 추가한 것입니다. 아홉째, 포상금 지급 대상에 불법 농지 임대와 불법 무상 사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제52조 개정사항입니다. 개정 전에는 농지법 위반 신고 포상금 대상에 불법 임대차 신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를 포함시켰습니다. 현재는 농지법 위반 신고 포상금 대상이 8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9가지 종류가 되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한 사람이 1년간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150만 원인 것을 대폭 인상한다고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의 개정사항은 매우 우려할 만한 사항입니다. 즉, 포상금을 노리는 농파라치가 우리 농지를 휘젓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소유 농지의 현황을 잘 파악하여 개인 간의 임대가 가능한 농지이면 개인 간 임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고 개인 간 임대가 되지 않는 농지이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됩니다. 10번째, 농지조사원의 법적 근거와 타인의 토지 출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54조 개정사항입니다. 각급 기관에서 선발하고 있는 농지조사원은 법적으로 농지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번엔 농지법을 개정하면서 농지조사원도 농지조사를 하는 동안에는 한국농어촌공사 혹은 농산물 품질관리원 직원과 같이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에 출입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다만 농지조사원을 다른 사람의 토지 외의 장소에 출입하게 할 때에는 공무원이 동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사항을 살펴보면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개정사항은 신고 포상금 대상에
불법 임대차까지 포함시킨 것입니다. 농촌에 가면 특정 농지를 작용을 하는지 임대를 하는지 농촌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임대할 수 없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개인 간 임대할 수 없는 농지를 개인 간 임대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농지이더라도 계약서 작성 없이 임대하고 있으면 불법 임대가 되는 것인데,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고 하면 농파라치가 농지를 휘젓고 다니면서 신고 고발 대상을 찾아 신고 고발하거나 이웃이 이웃을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살벌한 풍경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농지 소유자의 입장에서 걱정만 하고 있을 사항은 아닙니다. 소유 농지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사전에 조치해두면 문제가 없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